상속재산은 상속권자의 지분율에 따라 나눠집니다.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유족의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망 당시 실제로 망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을 보호하는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산재 유족 사건을 하다 보면 누가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혼, 이혼, 사실혼이나 중혼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양쪽에 있거나 이혼을 안 했는데 오랜 기간 교류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거나 하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을 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별도 소득이 있는 사실혼 관계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이란 특별한 권리인데요. 이 권리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민법상의 상속권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상속재산은 상속권자의 지분율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에 반해 수급권은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수급권자 한 명이 모든 유족급여를 다 가져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면 두 번째로 근로자가 사망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하는 당시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 순서로 수급권이 정해집니다. A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반장과 말다툼 중 발생한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장례는 A의 자녀인 B가 실행하였으며 B는 A와 D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A는 D와 협의 이혼을 하였고 C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A와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상태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A의 자녀 B는 장례를 치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장의비만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에게 지급하자 B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C가 유족급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공단의 판단에 대해서 B는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A가 부양한 사람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망인에 의해서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이 있어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핵심이 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족의 판단 기준에 집중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이나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C가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았지만 A와 함께 거주했고 이들은 공동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생활해 왔다고 판단했으며 사망 직전까지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로서의 유대관계를 충분히 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A와 C의 생활비용 분담이라든지 유대관계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부부로서의 인적 유대와 아울러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부부 공동 생활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C를 A의 소득으로 생계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인정했으며 C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와 C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고 C의 소득이 있어도 C가 유족급의 수급권자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라고 법원은 판정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망인의 소득만으로 부양되고 있지 않고 본인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그 범위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주거상의 형편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례에서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유족의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망 당시 실제로 망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을 보호하는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 있는 유족도 산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